오늘 미니 특강 시작할게요. 어제에 이어서 기술적 분석의 4가지 요소라는 제목으로. 자,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왜 실패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보조지표라고 하는 거는 가격만 가지고 한다고 그랬죠. 물론 이제 거래량 보조지표가 있긴 하지만 그거 활용하는 사람도 많이 못 봤어요. 기본적인 거래량 이평선도 활용을 거의 못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보조지표는 대부분 다 가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물론 가격이 올라가야지 우리가 수익을 내는 거긴 하지만 보조지표만 갖고 하게 되면 어제도 말씀드린 필터링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필터링. 자, 이게 뭐예요? 이게 깔때기, 그쵸? 우리가 어떤 액체를 여기다 부으면은 불순물이 여기서 제거되고 액체만 나오는 필터링. 이 필터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조지표만 가지고는 힘들단 말이죠. 어떤 사물을 입체적으로 보려면 한 면만 봐서는 안 돼요. 이쪽 면도 봐야 되고, 우리 세상은 3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쪽 면도 봐야지 정확하게 모양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즘 3차원 프린팅 기술도 있어서 뭐 총도 만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프린터가 1차원이었죠. 이 차원이 다른 거야. 우리가 차트를 볼 때 보통 많이 하는 사람도 2차원이야. 뭐예요? 가격하고 거래량만 본단 말이에요. 그나마 좀 공부한 사람도 요 2개밖에 못 보죠. 그렇지만은 주식에서는 4가지 요소가 있어요. 수급, 그 다음에 모멘텀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마치 우리 실물 세계에서 3차원으로 보지만 시간이란 요소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듯이, 근데 요거까지 해야지 되죠. 3차원만으로 보면 뉴턴의 법칙이 나오지만 아인슈타인은 시간이란 개념을 넣어서 4차원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상대성 이론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모멘텀도 중요해요. 모멘텀. 자, 그러면 우리가 수급하고 모멘텀까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격이라는 거는, 이건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주식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 요거는 차트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이 가격을 가공해서 이평선이 나오는 거고, 이평선을 통해서 또 수많은 보조지표가 나오게 되는 거죠. 대부분이 다 이평선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볼린저 밴드나 엠벨로프도 이평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기준이 이평선이에요. 엠벨로프 같은 경우는 이평선을 가지고 올리고 내리고 해서 하는 거고,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이평선을 가지고 목볼록, 확률의 원리를 해서 평균 분포도로 해서 올라갈 때는 더 많이 올리고 내려갈 땐 더 많이 떨어뜨리고, 확률의 원리를 이용해서, 수학을 이용해서 하는 게 요게 볼린저 밴드의 원리인 거고, 나머지 뭐 MACD니 뭐니 찾아보시면 이격도니 뭐니 대부분 다 이평선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가격만 가지고 하는 거,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의 평균 가격을 이용해서 우리가 보조지표를 만드는데, 다 이 가격만 가지고는 수익을 낼 수가 없어. 왜? 세력의 의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필터링을 할 수가 없어. 너무나 많이 떠요. 여러분들 볼린저 밴드로 해보세요. 이평선으로 매매해보세요. 너무나 많이 뜨죠. 자, 그래서 요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우리가 거래량이죠. 거래량. 거래량은 같은 말로 하면 뭐예요? 돈. 요게 모멘텀의 크기도 되긴 하는데, 거래량만 갖고는 모멘텀을 할 수가 없는 거. 어쨌든 돈이 들어오는 종목이 더 잘 간다는 건 뭐 당연히 아시죠. 그래서 같은 상한가라도 여러분들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거래량이냐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거래량 또는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종목이 잘 가는지, 거래대금이 적게 터진 종목이 잘 가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2번째 거래량이 중요한 거고, 3번째 수급. 수급은 뭐냐면, 자, 우리가 수급은 크게 보면 외국인, 기관, 개인이 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급주를 매매한다면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이 중요한 거고, 그거 아니고 테마주 또는 급등주, 물론 이제 수급주 중에서도 테마주, 급등주가 있지만은 많지는 않죠. 뭐 10개에 한 3개 정도. 나머지는 일반 이제 테마주인데, 그런 테마주인 경우에는 개인이랑 외국인 수급을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요거는 세력들이 주가를 올리는 거까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뭐 뉴스에서 보셨지만 통정 매매라고 하죠. 그러니까 미리 바닥에 사가지고 올리면서, 올리면서 계좌 이체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 계좌가 여러 개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계좌를 이제 옮기면서 올리는 거죠. 가격을 위쪽에서 계속 사면서 파는 가격을 올리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요거까지 들어가면 오늘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일단 요래서 수급을 알아야 되는 거고, 또 세력들은 뭐예요? 올렸다가 물량을 뺏기면
떨어뜨리면서 다시 매집을 하는 이런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다 수급의 원리예요. 일단 올렸다가 떨어뜨리면서 여기서 개인들이 많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개미를 털면서 흔한 말로 다시 바닥에서 매집해서 어느 일정 부분에서 다시 올리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상한가가 나온 종목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더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건 뭐예요? 다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매집을 하고 다시 올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통 이제 돈이 많이 없는 세력들인 경우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뜨리기도 하죠. 이런 세력들의 의도를 알려면 여러분들 수급을 모르면 절대로 불가능한 거죠. 이 수급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모멘텀. 이 모멘텀이 왜 중요하냐면 이건 뉴스랑 비슷하기도 하지만 다르기도 해요. 그렇죠? 이 모멘텀의 세기는 경험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대마 관련주다 또는 뭐 초전도체 관련주다 이렇게 하면서 올리죠. 그렇죠? 올리는데 올렸다 떨어뜨렸다 올렸다 떨어뜨렸다 하면서 결국에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 있죠. 최근에 이제 흥구석유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전쟁이 터질 거 어떻게 알았어요? 모르죠. 그러면은 흥구석유가 이스라엘 전쟁이 안 터졌으면 안 올라갔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유가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얘는 상한가 쳤으래요. 다시 올라가면. 그래서 이런 세력의 의도를 알려면 여러분들이 이 모멘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거죠. 자, 결론. 기술적 분석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단편적인 가격만 보고 해서 그런 거예요. 또는 여기다가 거래량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정도면 사실 중급 이상이죠. 둘 다 보고 매매할 수 있으면 초보자는 아닌 거죠. 하지만 이거 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 후행적이다. 뭐 실적은 후행 아니에요. 미리 알면은 사기지. 내부 정보 유출이잖아요. 미국에서는 큰일 나요. 그러면 FBI가 잡아가요. 모든 게 주식은 후행적일 수밖에 없어요. 기술적 분석이 후행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주식에 대해서 아직 자기 나름대로 저기 모르는 거죠. 물론 중장기에서는 이 회사가 앞으로 좋아질 거다. 워렌 버핏 할아버지처럼 이게 통하지만 그건 중장기 얘기고 우리가 원하는 건 중장기가 아니잖아요. 전업 투자자인 경우에는 다달이 하루에 몇십만 원이라도 벌어야지 1, 20이라도 벌어야지 생활비가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것만 갖고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급 분석과 모멘텀 분석을 배워야 되는 거고, 요거는 VIP들한테는 알려드리고, VIP가 아닌데 만약에 전문적으로 내가 전업투자에서 그런 걸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떡하겠어. 돈 내고 배워야지. 무료로 알려드릴 수는 없잖아요. 기본적인 거는 제가 공개방에 다 알려드려요. 저희 공개방 강의가 웬만한 유료 강의 정도 수준은 돼요. 뭐 오래되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주식은 4차원적으로 봐야 되는 거다. 단편적인 면방 가지고는 기술적 분석으로 수익 내기 힘들다. 그렇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이어서 그럼 기술적 분석을 나 혼자 연구하고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죠. 내일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도움이 되셨으면 별풍 플러스 알파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종목 있으면 물어보시도록 하세요. 포스코 DX 잘 가네 오늘. TCC 스틸 난리 났네. 역시 들어가신 분들은 축하드려요. 야, 오랜만에 포스코 DX 10%까지 올라가네. 거의 10%까지 넘었구나. 조일 알미늄, 사마 알미늄은 제가 요 자리에 드렸죠. 우와, 상한가 가려고 그러네. 알미늄 이거 TCC 스틸도 마찬가지고, 이게 2차 전지니 뭐니 해가지고 전기차니 뭐니 해가지고 철강 쪽이 안 셀 수가 없어요. 지금 다 올라가는 거 봐. 포스코, TCC 스틸, 알미늄, 사마 알미늄 전부 다 뭐예요? 어떻게 보면 2차전지 재료 관련주죠. 결국에는 주식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노력에 따라서 충분히 성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게 주식이고, 결코 노력은 배반하지 않아요. 제 경험으로. 근데 결국에 중요한 거는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무조건 남들 하는 공부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방법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노력이 중요한 거고. 여러분 공부 안 하잖아.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꼭 뉴스나 이 테마 보고 매매하다가 물리고 막 그러죠. 이거 다시 올라가고 팔면은 여러분들이 팔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제가 단타 매매 이렇게 하면서 한 날은 이렇게 매매한 날은 이렇게 직접 보여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다 추천해 드리면서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너무 유튜브 보면은 실력도 없으면서 저기 하는 전문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